부근에서 양지 터널 부근까지 어렵고요. 마성 터널 부근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오늘 끝났습니다. 최종 선고는 무죄였습니다. 오늘로써 2년 넘게 끌어왔던 긴 재판 마무리됐는데요.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죄 선고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의 시간 어떻게 펼쳐질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네. 기운이 좀 빠졌네요. 일을 하다 보니까 오버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재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무죄 받느라고 2년 동안 재판 받느라고요? 그 5분 동안 선고 들은 건데 그 때문은 아니고. 네. 네. 선고 들으면서 무죄가 날 것으로 예상은 했겠지만, 자, 무죄 이렇게 선고가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일단은 홀가분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이렇게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탈하기도 하고, 또 일을 못한 그 아까운 시간들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지자들 정말 고생하셨는데 고맙기도 하고, 특히 이제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 특히 남편 또는 아버지가 정치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안 겪어도 될 그런 고통들을 많이 겪어서 정말로 미안하고, 또 제 아내 정말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얘기하고 싶고요. 네. 또 형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말 한때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형님이셨는데 정신적인 문제나 우리 사회의 갈등들이 겹쳐서 정말 너무 잔인한 결과가 됐고요. 너무 화해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셔서 정말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러게요. 자, 2018년 TV 토론 그 이후에 송사가 시작됐는데 지금 네. 지사님 모든 송사가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 정리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소됐던 것들은 대부분 이제 1심에서 확정돼서 네. 대부분에서 끝났고, 하나만 남았었죠. 마지막 남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 조사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수많은 의혹들 지금은 다 끝나고 이제 모든 송사는 끝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또 생길지도 모르죠. 네. 지금은 없는 거죠. 없는 것도 만드는 게 세상이니까. 자, 지금 이제 모든 송사가 끝났습니다. 그 대선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재판도 끝났으니까 좀 욕심이 나죠? 이것도 역시 경험인데요. 예. 거기에 연연하면 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걸 제가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보통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정치는 국민들이 하시는 거죠. 네. 정치인들이 지지율 이거는 한두 달 안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변하기도 하고 해서 언제나 두렵게 생각하고요. 네. 또 우리 국민 또 도민 여러분들 의견 잘 받들고 시키신 일 열심히 잘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지난번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마음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철이 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대선은 도민의 뜻,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낙연, 이재명 오차 범위 내에서 가깝고요. 지금 거의 모든 그 진보 보수 중도층에서 계속 1위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대선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고, 예. 이제 올해 초와 지금이 상전벽해가 된 것처럼 네.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삶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아놓은 건데 예. 그 일꾼들의 역할은 국민이 정하는 거지. 일하는 일꾼들이 나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예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맡겨야죠. 그만 물어볼게요. 도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사님, 광역단체장 지지도 조사에서 계속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뭘 어떻게 잘하시는 거죠? 제가 취임할 당시에는 꼴찌였는데요. 네, 꼴찌였는데. 지금은 이제 도민들께서 이제 좋게 평가해 주시는 비율이 매우 1등으로 높다고 하는데 예. 제가 뭐 크게 한 일은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행정을 통해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또 적게나마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한 성과들이 있다. 네, 그 점을 인정해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국민들이 지금 도민들도 가장 걱정하는 게 부동산 문제 굉장히 큰데요. 부동산 걱정이. 네. 여기에 대한 좀 해법 없을까요? 이재명은 풀어줄 거야. 그런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문제는 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고요. 예. 또 해법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예. 그냥 있는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잘 골라서 쓰면 됩니다. 결국 용기와 결단이 문제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내셨습니다. 네. 뭐냐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핵심이죠. 예. 세제든 금융정책이든 통해서 기본 주거 수단일 뿐이지 투자 투기 수단이 아니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신도시들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분양을 하면 로또 분양이 돼서 분양 광풍이 불 거고 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거기 때문에 평생주택, 그러니까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저렴한 장기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라라고 지시하셨잖아요. 뭐 그게 답이죠. 공급을 충분하게 하고 싸게 하고 그것이 투기 수단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거 수단으로 공급하고 실주거용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투자 투기 수단에 대해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도록 불로소득을 다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하면 답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네. 며칠 전에 청와대 가서 광역단체장들이 그 사례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때 어떤 단체장이 잘하던가요? 이재명이 제일 잘하던가요? 뭐 저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대규모 SOC보다는 디지털 SOC 구축이 중요하다고 저는 봤는데, 네. 우리 원희룡 지사 탄소 제로 시티 만들기 위해서 그린 뉴딜 하겠다. 이 제주도에 정말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김경수 지사님, 네. 이제 이 동남권 메가시티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것도 정말 부울경 지역, 경남 지역에는 딱 맞는 훌륭한 비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나머지 우리 도지사님들 또 시장님들도 정말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정책들 잘 만드셨더라고요. 칭찬만 막 하고 싶고. 이재명은 뭐 잘했습니까? 제가 뭐 특별히 잘한 게 있겠습니까?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썼더라고요. 네. 밥 사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인터뷰 요청이 꽤 오래전에 있었는데 네. 좀 잘 못했죠. 외신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쨌든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영상 제작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협조했고요. 네. 생각보다는 반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도 그렇고요. 기본대출, 그다음에 기본주택, 그리고 여러 문제에서 이 지사께서 제안을 하는데 기재부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기재부의 나라냐면서 좀 더 개혁할 것을, 더 진보할 것을 얘기하시는데 요거 어떻게 기재부에서는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나요?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이제 이 외신들이 외국에서 이 기본소득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까지는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은 양립불가한 상충되는 거라고 봤는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지원했잖아요. 네. 근데 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경제 정책에 직접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 화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다 쓰여지고 그 수요가 늘어나서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복지 정책의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걸 본 것 같고요. 기재부 말씀은 뭐 그분들 열심히 이제 국가를 위해서 또 대통령 지휘하에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네. 제가 아쉬운 거는 그런 거예요. 따뜻한 나라에 계속 살던 사람들은 에스키모가 얼음집을 지어서 산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세상은 고도 성장 사회에서 이제 저성장 사회로 대전환했고 이제 기술혁명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완전히 노동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재정 균형론이라든지 예. 또는 뭐 과거 정책을 계속 재판하고 있어서 제가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지적한 것이고요. 네. 특히 관료들은 대통령의 국정 그 지향 가치를 실현하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아까 뭐 했던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수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지적을 좀 했던 겁니다. 네.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역량도 좀 강화하고요. 네. 새로운 세상도 새로운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경제 3법도 굉장히 관심을 네.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 많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 자본, 인력, 교육, 기술 이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돼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환경이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기업, 재벌 기업들을 보면 1, 2%, 2, 3%의 아주 낮은 지분율로 100%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그러게 오너가 아닌데 오너인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너가 아닌데 정말 오너의 100% 오너 행사를 해서 예. 의사결정을 하는 이 사회가 소액 주주들 97, 8%에 되는 소액 주주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사회 구성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구성된 이 사회에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이것만 논의하고 있는데 네. 핵심은 이 사회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건데 이 집중투표제가 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요. 예. 김종인 대표도 제안했던 거고 박근혜 정부도 제안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과제이기도 해서 이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네. 하나만 좀 더 하면 이거를 뺀 지금까지의 공정 3법도 이게 후퇴할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후퇴할 게 아니라 더 전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퇴할 때가 아니고 전진해야 될 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요. 네. 지금 민주당이 좀 잘하고 있습니까? 뭐 어떤 게 좀 부족하다 그런 좀 측면도 있습니까? 저는 전혀 부족한 걸 잘 모르겠고요. 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방향도 잘 잡고 계시고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기대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찾아내셔서 네. 최근에는 부동산 TF팀도 만든다고 하시는 걸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훌륭하게 잘 수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이런 점은 굉장하다, 좀 닮고 싶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키도 크시고 네. 정말로 훌륭한 외모도 가지고 계시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각종 영역에서 정말로 많은 경험들을 쌓으셨잖아요. 네. 국회의원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부 국무총리로 또 언론인으로서 네. 그런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게 좀 부럽긴 한데 네. 그거를 제가 갑자기 충족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낙연 대표 경험과 경력, 연륜, 네. 부럽죠. 그래도 내가 이면은 낫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추진력도 제가 있고. 난 점이 있죠. 그 네. 난점이 뭐냐면 네. 이낙연 대표님은 당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당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네. 힘드세요. 예.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어렵죠. 근데 저는 도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휘권을 갖고 있어서 저는 작지만 성과를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도정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 지사님이 경기도에 갔을 때 그 전에는 안경필, 그 전에는 손학규, 김문수 계속해서 네. 야당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자체였지 않습니까? 지휘했던. 네네. 근데 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공무원이 이재명의 눈밖에 나면 네.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눈밖에 나면 네.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말을 잘 들었다는데 그 성격이 나쁘다 그게 또 일면 타당하죠. 성격이 나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성격이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아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공직자들은 개개 구성원이 모두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가만 놔두면 자기 중심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국민 중심으로 이제 주권자 중심으로 판단하게 하고 방향을 정해주고 잘하면 칭찬하고 포상하고 잘못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이걸 분명하게 하면 사실은 매우 잘합니다. 훈련도 돼 있고 역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성남시장이 됐을 때는 공무원들하고 호흡 맞춰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네. 위민 행정을 하는데 한 2년쯤 걸렸는데요. 여기는 한 1년 정도니까 다 정비가 되고 네. 딱 2년 만에 제가 성남시 8년 만에 만들었던 시정 만족도, 도정 만족도를 만들어냈잖아요. 다 네. 그 공무원들이 일선에 잘해준 때문이죠. 자, 이 얘기를 지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 얘기를 들었더니 자, 네. 성남시도 내가 잘했고 경기도도 잘했고 대한민국도 공무원과 함께 잘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뭐 그런 말씀은 아닌데요. 네. 여하튼 공직자들은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잘 지휘하고 통제하고 방향을 잘 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힘의 핵심입니다. 그 성과를 내는 지름길이죠. 네. 뭐 또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제보가 왔습니다. 시민님이 제가 아는 지인이 경기도청에 근무하는데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로 바뀌어가지고 진짜 힘들었대요. 그래도 일할 맛은 맞을 겁니다. 예, 그래도 일할 맛은 낫다고 하네요. 예. 네. 칭찬받고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괴로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들어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3097님이 이 지사님 이제 머리 염색도 하세요?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저번에 살짝 했습니다. 살짝 네네네. 네, 살짝 했는데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쨌든 뭐 정말로 길고 먼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는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치인들 특히 이제 권한이 없을 때의 마음하고 권한이 생겼을 때 일정한 위치가 되었을 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초심을 정말로 잃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 챙기고요.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할 때 서로 손잡고 어우러져서 함께 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억강부약을 통해서 힘센 사람들 조금 잘 절제시키고 네. 힘없고 못 가진 사람들 부축해서 같이 사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대동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려면 저도 정말 어디 있는 말처럼 호시우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드러워진 남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현실에 불이 꺼지고 영화